열심히 준비했는데 맨날 낙제야. 이번 시험만은 제발. 해결했어.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건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꾸 웃음 나요.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오늘 의상 가을입니다. 가을 대비해서 덕분TV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연선당입니다. 개인 채널 옮겼어요. 구독, 추가,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음. 개인 채널에 올라간 첫 영상인 네, 것 예, 같은데 예, 예, 근데 주제는 귀신을 보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무당 선생님이 아닌데 네. 귀신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영안이 열려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영안이 열려 있다. 그 눈으로 보이는 게 네. 영가들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왜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같은 사주 같은 약간 그런 가물 기질이 있는 분들, 신가물이라든지 조상 가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영들이 움직이는 걸 보이시거든요. 아니면 무슨 충격으로 인해서도 영안이 열려서 갑자기 보이실 수도 있어요. 사고로 난다든지 뇌에서 조금 이상이 있어서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영안이 열린다. 영안이 열리면 내림받아야 되나요, 선생님? 그러지는 않아요. 귀신들이 보이는데 하는 행동들이나 그런 자세 뭐 그런 것까지는 다 세세하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집안에 아파트에 뭐 냉장고에 여자가 소복 입은 여자가 맨날 서 있는데 마누라가 놀랄까봐 말은 못 하는데 자기는 그런 부분을 보인다. 그래서 항상 같이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겠는데, 삶이. 고통스럽다는 게 보는 것보다 본인이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있으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늘 가위 눌림도 심하고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익숙해지니까 눌리는 방법도 해결하는 방법도 다 아시더라고. 근데 그래도 이제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이제 네. 안 보게끔 해야 되는데 네. 뭐 방법은 없을까요? 보통은 그런 터에서 안 좋은 것들을 하면은 이제 터 비방하는 부적 정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너무 계속 보이고 늘리고 한다면은 그냥 안 보이는 데다가 뭐 세부치라든지 어떤 비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비방을 하게 되면은 잠시나마 사그라는 드는데 영안이 이제 그 시기 열리는 게 몇 년 보이는 분이 있다가 다치는 분들도 있고 계속 보이는 분들이라면은 저희 같은 사주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흔히들 막 퇴마를 한다. 퇴마한다고 가지는 않아요. 또 열려서 보이고 계속 그런 것들이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고칠 수는 없는 병이라고 하면은 그냥 들으려고 안 하시면 돼. 근데 애써도 그게 다 보이고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터가 안 좋아도. 선생님 그러면은 네. 귀신을 보는 사람들의 정확한 보게 된 원인 같은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집안 내력 자체가 내력 자체도 이제 뭐 우리 같은 줄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집안에 뭐 교회 권사님이나 목사님 집안이라든지 스님이 나오는 팔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뭐 업단지를 모셨다든지 그런 핏줄로 이어지는 부분이면은 많이 있고 아니면은 안 좋은 터에 들어가서 갑자기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본인이 그걸 너무 이렇게 자꾸 믿으려고 보이고 느끼는 걸 느끼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안 좋은 거가 있으면 좀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서 찾아서 의뢰를 하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영금아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귀신 이야기입니다. 좋죠. 왠지 선생님의 눈은 귀신을 볼 것 같은 눈입니다. 정말 저는 예전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귀신 많이 봤죠? 언제부터 보셨어요? 저는 거의 보면 그러실 것 같아요. 신내림 받으신 분들은 거의 보면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몇몇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의 기억들이 없어요. 그래서 동창들을 만나도 너 그때 그랬잖아, 저때 저랬잖아. 그래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근데 뜨문뜨문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시장을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가셨을 때니까 시장을 나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아줌마들이 항상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나가면서도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결국에는 엄마 손을 놓쳐서 길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으면 같이 갔던 엄마 친구분들이 뭐 누구야 엄마 저기 있잖아 그래서 같이 데려다 주는 항상 이런 적이 빈번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이 길 가면서 엄마 그때 사람들 되게 많았었는데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 예전에 나 어렸을 땐 진짜 많았었는데 정말 사람들 어깨끼리 부딪힐 정도로 너무 많았었다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런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많았던 적이 없어. 아니 그때 시장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어느 지하 무슨 백화점처럼 무슨 건물에 지하로 갔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 사람들이 그렇게 빽빽할 수가 없다. 검은 머리가 엄청 많았다. 내 기억엔 그렇다. 그런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그리고 언니를 따라서 언니가 성교원 다닐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성교원을 다녔는데 저는 유치원도 안 다녔을 때 그때 이제 엄마를 따라서 갔는데 거기서 엄마를 놓쳐서 제가 그 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문 밖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엄마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성기원 안에서 행사 소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렸을 거 아니에요. 제 우는 소리가. 막 울고 있는데 저쪽 검은색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뭔가 이만한 집채만한 뭔가가 쿵 하면서 저한테 다가와서 제가 엄청 무서워서 막 울었던 기억. 근데 지금은 잘 생각은 안 나지만 뜨문뜨문 그렇게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그런 적이 없다. 너가 길을 잘 잃기는 했지만 그렇게 뭐 큰 집채만한 물체가 다가온 것도 없었고 그랬으면 동네 자체가 완전히 난리 났겠지. 큰 짐승이었으면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좀 저도 소름은 돋기는 해요. 그리고 신내림 받기 전에도 술만 취하면 야 저기 너 옆에 여자가 왜 저렇게 흐느끼고 있냐? 왜 저렇게 길 가는 왜 자꾸 빤히 쳐다봐? 막 이런 적도 굉장히 많았고 정말 사람 모양처럼 보여요. 사람 형상처럼. 저도 헷갈렸던 거죠. 귀신을 보는 사람의 특징은 보면 특징은 영체가 맑다.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이런 분들이 꼭 무당이 되는 건 아니죠. 꼭 아니에요. 신령님들이 오셨을 경우에 직구를 해서 신령님들이 오셨다 그러면 저희네들은 신령님들도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신령님들 중에서도 그 신령님들의 인품이라든지 예의를 어떻게 차리시는가 그리고 얼만큼 공부를 하셨는가 그런 걸로 토대로 봤을 때 불리시는 신령님들이시다. 아니면 불리지 못하고 그냥 모시기만 해야 되는 신령님들이시다. 이게 구분이 돼요. 근데 요새는 그거를 구분 못하고 그냥 막 아무나 막 내려주시기도 하는데 영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런 분들이 귀신을 보시는 분들이 다 신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신내림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신인지 신의 눈으로 귀신을 바라보는 건지 아니면 귀문이라고 해서 귀문이 열려서 귀신을 바라보는 건지 그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꼭 전문가인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정신병인지 정말 신령님들이 오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내가 귀문이 열려서 그러신 건지 그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에 홀린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참 이게 좀 무성인 선생님한테 질문드리기 좀 보편적인 일이니까. 네, 일반인들한테는 그렇죠. 특별한 일이고 나한테는 보편적인 일이고. 무당인 나도 실은 요즘 같을 때 네.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왔다만 가지 들리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60년대 50년대 전쟁 직후에는 내가 귀신 들렸는데 미친년들 막 꼬꼬꼬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드물어요. 조금만 내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치면 바로 정신과 가서 상담해서 치료를 받고 완쾌 되는 사람들도 많고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을 아예 병원으로 보내니까 그게 귀신 들려서 병원을 간 건지 아니면 저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서 병원을 보내는 건지 실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나 내 주위에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어머니가 어떤 무당집 가서 점을 봤대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이 딸이 이 집안의 재수를 다 갖고 태어났다고 말씀을 한 거야. 그 무당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딸의 기운을 누른다고 구술한 게 딸이 살짝 미쳤어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앞집에서 담배 피고 있는 아저씨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 오는 택배 기사 아저씨가 내 택배 박스에 농약을 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화기를 24시간 동안 안 키워놔요. 전화기에서도 뭐 귀신이 타고 들어온다, 먹을 거에서도 타고 들어온다. 너무 무서우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으로 보인대요.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평상시도 대화가 잘 되지 않고 하는 행동도 이상하고, 달개고 얼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병원도 보내봤거든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내 말 우리가 하는 식으로 구술해보자라고 권해보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라 하니까 선뜻 권하기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 이것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한테 구술하자고 하면 나 진짜 나쁜 년이니까 그냥 계속 상담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 딸의 기운을 아들한테 주려고 그렇게 누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기운을 누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왜 좋은 기운을 누르려고? 아들이 잘 됐으면 하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우석적으로도 가능한 일인 거예요? 네네. 자식의 응. 기운을 뺏어서 다시 뺏지는 게 뺏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말은 안 하고 싶어요. 남들이 오해할까봐.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뺏는다기보다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강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구술하든 뭐를 할 때마다 그 딸을 데리고 다닌 거야. 가서 보면 또 내 굿인 거고, 가서 보면 또 나로 관련된 뭐를 하고 있는 건 게, 그때마다 가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키면 숫자 1인데 3, 4로 느껴버리고, 50%밖에 안 했는데 100이라고 느끼고, 지금은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뭘 한 것처럼 느껴버리고, 그 뒤로부터 기문이 완전히 열려서 이게 내 세상인지 놈 세상인지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못하고, 꿈을 너무 리얼하게 꾸고, 모든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고, 하다못해 정신과 가서 치료를 하고 상담을 했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럼 계속 그러면 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 해결 방법 없이? 있죠, 방법은. 근데 생각해봐. 교통사고 나갖고 아픈 친구한테 차 운전해갖고 우리 집에 와 못한다니까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야, 그거 구슬 해결해줄게. 원래 그게 답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정상인 거야? 애매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턴을 두고 계속 이 친구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달래줬다가 이해도 됐다가 화도 냈다가 또 어루만져줬다가 또 설명해줬다가. 근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세상에 동떨어져 있고 혼자 있는 느낌.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은 너무 심각해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는.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다 귀신으로 보니까. 우리 집에 오는 택배 박스도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집에를 갔는데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놀랬어요. 밥은 먹고 사는지 걱정될 만큼. 택배하거나 뭐 배달 문화 아예 안 한대요. 정말 필요한 거 최소 간소화만 하고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또 짠했다가 가는 길에 뭘 사서 잔뜩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고 또 설명해주고 다독이고 그러고 오고, 어느 시점이 돼서 뭔가 좀 통했다, 뭐가 됐다 하면 또 하다못해 뭐를 방법을 채택해주든 아니면 뭔가를 제시해주든 하지,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